이번 문제는 상당한 좀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화학 2를 배우면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2학년 화학원 수준에서는 조금 기체의 성질에 대한 좀 깊은 고찰이 좀 있어야,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무공 문제와 그 다음 강철공 문제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고무공 문제하고 강철공은 어떤 차이가 있냐? 고무공은 부피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델타 V라고 표시했죠. 하지만 강철공은 당연히 강철이란 말 자체가 요걸 공이라고 한다면은 요 벽이 강철이에요. 따라서 부피가 변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용기의 부피는 고정되어 있다. 즉 부피는 일정하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공 같은 경우는 이 용기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외부 압력에 따라서 부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을 우리가 고무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무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피스톤 문제가 되겠는데요. 고무 문제와 똑같은 상황에서의 피스톤 문제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피스톤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피스톤 문제가 고무공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광채공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즉 한마디로 좌우나 위아래로 못 움직이는, 즉 고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강철공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정된 피스톤. 따라서 큰 차이점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피스톤이나 고무공은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외부, 좀 잘 보이는 거죠. 검은색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 변화가 일어난다. 부피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강철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용기 자체가 강철이기 때문에 외부 압력과 별개죠. 외부 압력이 뭐 작아지던 커지던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기 때문에 외부 압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외부 압력과 상관이 없다. 그렇죠? 뭐 문제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다를 수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즉 고무공이나 고정되지 않은 피스톤은 뭐 좌우나 위아래나 어쨌거나 압력이 같을 때까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한다. 아니면 고무공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뭐 그냥 간단히 그려보면 여기 유라시아, 그쵸? 아프리카, 그쵸?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요거는 남아메리카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할 때 뭐 어느 나라를 가도 공기의 그 비중은 그 비율은 똑같죠. 즉 공기를 차지하고 있는 뭐 여러 기체가 있지만은 특히 대표적으로 질소와 산소를 들 수 있는데 질소가 80이고 그쵸? 산소가 20%인 거는 거의 다 똑같다는 거죠. 어느 나라. 그쵸? 이거는 무슨 얘기냐? 뭐 지구 전체에 보게 되면 지구 전체적으로 대기압은 1기압이죠. 즉 모든 지역이 다 1기압이 되었을 때, 즉 1기압일 때 어느 나라 공기건 질소와 산소가 차지하는 부피비는 똑같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쵸? 저 공기를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건조 공기가 되겠죠. 건조 공기의 질소가 차지하는 부피나 N2, 그렇죠? 그다음에 산소가 차지하는 부피가 뭐 4대 1로 뭐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꼭 부피로만 나타낼 수 있느냐? 뭐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질량으로 나타내면은 질소는 분자량이 28이고 다 아시죠? 그건 28이잖아요. 분자량이. 산소는 32이기 때문에 조금 산소가 더 질량이 나가잖아요. 분자량 따지면은. 따라서
부피비는 4대 1이지만 만약에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로 얘기한다면은 요게 좀 커지겠죠, 일자리가. 하지만 뭐 엄청난 차이는 안 보이니까 질량비도 거의 4대 1로 나올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질소나 산소의 질량비도 정확히 구해보면 뭐 알겠으나 뭐 구해볼 수 있죠. 28에다가 4 곱하고 30에다가 1 곱하면은 대충 몇 대 몇이나 나오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4 28 곱하기 4 됐죠? 요거를 나누기 32 하면 되겠죠. 32 빠르게 해보면은 약 3.5대 1이네요. 그렇죠? 3.5대 1 질량을 해보면은 3.5대 1. 왜 3.5대 1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 사람 한번 직접 구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뭐 질량이 많다 적다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산소의 그 분자량을 또 나눠주잖아요. 왜냐면 W는 NM이니까요. NM.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를 몰수로 나타나게 되면은 뭐 다 아는 공식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질량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나눠주면 되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 부피비가 4대 1일 때는 몰수비도 4대 1이 나옵니다. 몰수비도 4대 1이 나온다는 거. 결국 해보면은 이게 4대 1이 나와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모든 지역에 그 대기압이 다 일기압이 되었을 때는 결국 질소하고 산소의 그 몰수비는 4대 1로 어떤 지역이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 뉴욕에 있는 공기의 뭐 질소와 산소의 질량 몰수비도 4대 1, 그렇죠? 여기 서울에 있는 공기의 질소와 산소의 몰수비도 4대 1, 그죠? 브라질도 4대 1, 그 다음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4대 1, 뭐 파리도 4대 1, 그쵸? 여기 바나나 나라도 4대 1, 뭐 다 4대 1이란 얘기예요. 그쵸? 이걸 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오래 지난 후, 그쵸? 롱롱 타임 이후, 그쵸? 애프터 롱롱 타임,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롱롱 타임 지난 후 이제 그 압력이 이제 일정해졌을 때, 저 압력 평형 상태일 때, 그렇죠? 압력 평형 이후의 기체의 몰수비는 일정하다. 기체 몰수비는 그렇죠? 여러 용기가 있을 때 다 그거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 그렇죠? 요 얘기를 하려고 아까 이제 초반에 화투를 배우면 좀 쉬워진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체 몰수비를 화학 2에서는 몰분율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거든요. 몰분율. 여러분들은 뭐 1학년 1년 더 지난 다음에 배우게 될 겁니다. 몰분율의 기호는 카이라고 부르는 요건데 어쨌거나 요게 화투에서 배우기 때문에 3학년 그 선배들은 몰분율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든 압력이 다 이제 평형이 되었을 때 그때는 뭐 기체의 몰분율 B 즉 4대는 뭐 어느 지역도 똑같다. 요걸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체 성질 알아보고 나서 이 문제 접하게 되면은 조금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게 뭐 어떤 친구가 풀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 거라서 지저분싸 하긴 한데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은 피스톤이죠? 이 특징이 뭐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고무공 같은 거예요. 즉 이 밖에는 1 ATM은 대기압이라는 얘기죠. 이게 대기압인 거죠. 1 ATM이. 대기압이 1만큼 찍어 누르고 있을 때 이렇게 피스톤이 이동 가능한 곳에 이제 A하고 C가 이제 두 종류의 기체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뭐 X몰, Y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때의 공간은 뭐 Z 부피라고 하는데 일단 뭐 나중에 구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때 A하고 C라는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은 1기압입니다. 1기압. 왜냐고요? 외부 압력이 1기압이니까요. 둘의 압력이 같을 때까지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였다가 지금 현재 멈춘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럼 얘가 요 부피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외부 압력과 이 안에 있는 기체 압력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상태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편을 보게 되면은 B라는 기체가 담겨져 있는데 기압은 1기압이고 부피는 10V로 되어 있습니다. 10V. 보이시죠? 요거를 용기 1이라고 한댔어요. 용기 1.
좀 지저분하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B기체가 들어있는데 얘도 1기압이고 여기는 6V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가 6V란 얘기겠죠. 여기는 용기가 10V겠고 그리고 이 피스톤은 어때요? 이 실린더는 부피가 매번 변하겠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강철 용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철공 요 용기의 부피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 피스톤 이 실린더는 요 안에 들어있는 거에 따라서 부피가 변화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꼭지 A를 열어가지고 이거는 반응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체 문제 할 때 두 기체를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혼합시켰을 때 반응하지 않는 거를 주로 내는데, 즉 주로 이제 뭐야? 기체가 반응하지 않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약간 좀 이지 난이도죠. 좀 문제가 좀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이지 난이도. 하지만 어렵게 되려고 할 때는 기체가 반응하게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되겠죠. 기체가 반응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는 처음에 나와 있죠. 두 개의 A와 그 다음에 하나의 B가 반응해서 두 개의 C를 만드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고 돼 있네요. 요거를 철저하게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꼭지 A를 열어가지고 이제 반응시켰대요. 그 다음에 또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꼭지 A를 닫았대요. 꼭지 A를 닫았지만은 사실은 이 꼭지를 열었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공간이 이제 하나의 공간처럼 이제 되는 거잖아요. 꼭지를 열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제 뭐 A하고 B하고 이제 반응해서 어쨌거나 어떤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날 건데 그때 반응이 종료된 이후에 여기에 어떤 기체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생성된 C 기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체의 압력은 몇일 거냐? 1기압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기 외부 압력이 1기압이니까요. 당연히 순간적으로 압력이 여기가 뭐 1기압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반응 끝난 다음에. 하지만은 얘가 뭐야? 이렇게 부피를 늘림으로써 이제 뭐 만들어내는 거죠. 1기압보다 작을 때는 부피를 줄임으로써 외부 압력과 같아지려고 하겠죠. 여기 방금 얘기한 거에는 보이러 법칙의 원리가 들어간 거죠. 만약에 반응을 끝냈는데 여기 남아있는 기체의 압력이 만약에 1기압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피스톤을 위로 올리면서 부피를 늘림으로써 압력을 낮춰가지고 결국 언제까지?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피스톤이 올라가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쭉 쓰게 되면은 실린더의 피스톤은 외부 압력, 그렇죠? 외부 압력은 뭐로 동일해요? 대기압인, 그렇죠? 1ATB이기 때문에, 1ATB 때문에 만약에 내부 압력이 1ATM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스톤이 내려가겠죠? 피스톤이 다운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부피를 줄이겠죠? 부피를 줄여서 압력을 높이려고 하는 보일러 법칙이 이제 적용되겠죠? 따라서 결국 어디까지? 1atm이 되도록 눕혀서 1atm이 되도록 피스톤이 내려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피스톤이 내부 압력이 1atm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스톤이 이번에는 올라가겠죠? 거의 이론 수업 같네요. 피스톤이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겠죠? 그 얘기는 피스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부 요 공간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피가 커질 테고 언제까지 커져요? 요게 1atm으로 낮아질 때까지 여기 안에 있는 기체가 압력이 1atm이 될 때까지 부피가 커지는 게 되겠죠. 그렇죠? 예, 될 때까지 되도록 부피를 늘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까지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반응이 돼가지고 뭔가 남아있었죠? 이때 이제 뭐야, 꼭지 A를 잠근 다음에 여기 실린더에 이제 있는 애랑 요 B에, 요쪽, 용기 2에 있는 애랑 이제 반응시킨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나나 다나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반응시키는 건데, 특징적인 거는 여기는 꼭지 A를 잠궜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체가 있어도 즉 다해서 얘랑 반응 못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웃 오브 안중이 된 거예요. 여기는 내가 반응시키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다해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실험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다가정 이후에 기체의 종류와 양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다과정에서는 요 실린더하고 요 용기 2에 있는 거랑 반응시킨 거잖아요. 요걸 한번 이쁘장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실린더, 그렇죠? 요게 용기 2, 그렇죠? 자,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모든 지금 반응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실린더에는 B가 0.3몰이 있네요. 요걸 어떻게 깔끔하게 쓸까 고민해 볼까요? B가 0.3몰, 몰은 그냥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C는 1.5몰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용기 2에서는 B가 0.1, C가 0.5가 있네요. B가 0.1, 그 다음에 C가 0.5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외부 대기압이고 이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때도 요때도 일기압 요때도 일기압일 거예요. 즉 전체적으로 다 일기압이 됐다는 얘기죠. 요때도 일기압 여기에 들어있는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도 일기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용기2는 부피가 6부피로 뭐 변하겠어요? 여기 강철공인데 그렇죠? 6V가 되겠죠? 이때의 용기의 부피는 6V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결과 가지고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야겠어요. 한번 잘 볼까요? 잘 보면은 B하고 C하고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5예요. 1대 5죠? 1대 5, 1대 5, 1대 5. 그쵸? 근데 요것도 잘 보면 어때요? 1대 5죠? 이거 왜 그럴까요? 아까 이 설명한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코고 열어가지고 롱타임 지나가지고 이 기체가 반응이 끝난 다음에 확산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즉 고르게 확산이 일어난 이후에는 B하고 C라는 기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비율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질소산소 4대 1인 것처럼 어느 나라의 공기를 따져봐도 다 비율이 이 몰수비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차지하고 있는 부피나 이런 게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용기에 1.5인데 여기도 당연히 1.5의 비율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왜 이 용기는 0.1, 0.5가 있는데 여기는 0.3과 1.5가 있냐 이거죠. 즉 몇 배 차이가 나요, 사실? 따져보면 들어있는 각각의 기체의 몰수비는 3배 차이 나죠? 3배? 그럼 이 3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당연히 기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PV는 NIT를 쓰고 따져보면은 자 온도는 아마 일정하다고 나와 있네요. 온도 그쵸? 온도를 일정합니다. 그 기체선수 아예도 일정해요. 그리고 이 실린더나 용기 2나 압력은 일기압으로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 P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기체 부피와 몰수와의 관계가 남았네요. 따라서 여기에 몰수가 어쨌거나 1.8몰 있죠? 여기는 0.6몰 있죠? 몇 배 차이 있어요? 3배의 몰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부피, 이 용기의 부피가 이 실린더가 3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6부피라고 한다면은 6V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거의 3배인 18V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지금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러면 우리가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 즉 B는 0.4몰, C는 2.0몰이죠. 각각을 더하면은 요게 최종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반응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A랑 요 반응식이에요. 요 반응식 쓰는 거예요. 이 A랑 이제 B랑 반응해서 이 C가 생기는데 당연히 이럴 때는 뭐 쓰라고 했어요?
처음, 그 다음에 반응, 그 다음에 부피 쓰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때 자, 요게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즉 B는 0.4몰이 나온 거죠. 이 0.4몰이 이 용기의 크기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된 거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렇죠? 어쨌거나 합하면 0.4몰이 만들어진 거고 C는 몇이 되겠어요? 2.0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맨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어쨌거나 우리가 요게 x, y가 어쨌거나 반응해서 뭔가가 뭐 남을 테고 그게 용기 크기에 의해서 확산돼 가지고 여기에 뭔가가 있을 테고 그 기체가 얘랑 반응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b는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요만큼은 기본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게 몇 몰인지만 내가 알면 여기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여기에 맨몰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압력은 1기압인데 부피는 어쨌거나 24가 되죠? 24.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B와 C의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가 기체 방정식 풀 때 기체 종류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B는 합하면 0.4, C는 2.0이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2.4몰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다시 P, V는 NIT를 쓸 건데 이때 기체도 온도는 일정하고 R은 일정하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이 상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거 요것만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 요 1ATM은 어떻게 나왔냐? 이게 이 P가 1ATM이라는 얘기잖아요, 요게. 그렇죠? 그리고 이 1ATM은 어떻게 나왔냐? 어쨌거나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2.3몰이 1기압을 내고 있는 거죠. 즉, 요 몰수는 2.4몰이 될 겁니다. 그렇죠? 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여기다가 요거는 그냥 안 할게요.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어쨌거나 부피가 얼마길래 2.3몰이 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피가 얼마냐? 요 용기는 이제 콕을 열었기 때문에 요게 전체 용기의 부피가 되겠죠? 이게 얼마예요? 18V 더하기 26 해가지고 24 부피가 되겠죠? 24V.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쁘게 다 정리해 보면은 24V에 해당하는 부피를 곱해줘서 그렇죠? 또 너무 작게 쓰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크게 쓸게요. 시간이 좀 걸려도 정확히 쓰겠습니다. 1 ATM 곱하기 24V 리터 곱한 게 얼마요? 총 몰수인 2.4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V를 구할 수 있죠? 구해보면 V는 몇 나와야 돼요? 이 V는 0.1이 나오죠? 0.1이 나옵니다. 0.1.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 들어있는 B의 몰수를 알고 싶어야 돼. 알아야지 여기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P 마찬가지로 계속 PV NIT 나오는 거예요. PV NIT에서 온도하고 이 R 필요 없으니까 그럼 PVN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때 B는 1ATM이고 그렇죠? 1ATM이고 부피는 6부피라고 했는데 이때 V는 0.2라고 했으니까 이게 0.6이 되겠죠? 0.6 리터가 되겠죠. V가 0.1로 계산했으니까 이게 0.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야? 0.6몰로 우리가 써도 상관이 없겠다. 그렇죠? 여기 안에는 얼마큼 있는 거예요? 0.6몰이 있다. 따라서 여기 파란색 동글뱅이 부분에는 내가 뭐 쓰면 돼요? 방금 계산한 0.6몰을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나 요거는 내가 모르죠. 왜냐면 여기 반응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아직 그거 안 구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왜요? 얘가 맨 처음에 0.6을 반응시켰는데 얘는 0.4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반응한 겁니까? 0. 이만큼이 반응에 쓰여가지고 이만큼 남은 거죠? 그쵸? 그럼 우리는 반응비랑 개수비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같다는 거를. 그러면 얘가 0.1이라는 얘기는 얘는 0.4몰이 생겼다 이 얘기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0.4가 쓰였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여기 A가 있나요?
다 가진 이후에 A가 없잖아요. 즉 A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A는 다 쓰여서 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맨 처음에 A는 얼마큼 있었다? 0.4몰이 있었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더해보면은 뭐야? 여기서 더한 게 2.0이니까 얘가 1.6이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거 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실린더 그리고 그 다음에 용기투 그리고 당연히 부피는 18부피 아니겠죠? 여기 나중에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부피는 고정된 거죠. 여기는 강철공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맨 처음에 몇이었어요? 1ATM이 6부피였으니까 6부였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똑같이 써보면 색깔 똑같이 해서 1ATM인데 누가 있어요? B가 얼마큼 있었다고? 0.6몰이 있었다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0.6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맨 처음에 얼마큼 있었어요? A하고 C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는 A가 얼마? 자, 이게 자, A가 0.4몰. 여기 0.4몰 했잖아요, 지금 0.4몰. 그쵸? 그 다음 여기는 C가 1.6몰. 됐죠? 그쵸? 이렇게 있는 거를 반응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거 위에 피스톤이 여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 압력도 1atm이 되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반응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의 부피도 구할 수 있죠. 0.6몰이 들어있을 때 6부피인데 그럼 얘는 더하면 몇이에요? 2.0이죠? 2.0이면은 부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20V가 되겠죠. 아시겠죠? 지금 어떻게 크게 되는지. 이 용기의 크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몰수의 비례해서 나오니까요. 이 상태에서 반응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가 시간을 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 단계가 나 단계가 되겠는데 나 단계에서는 얘가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얘가 20부피인데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에는 얼마큼 있었냐 이거죠. 그쵸? 왜냐면 이게 반응이 끝난 다음에 확산까지 끝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게 요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A하고 C가 있겠죠. 단 여기처럼 부피, 즉 용기의 부피 B에 맞게끔 이렇게 확산되어 있겠죠. 20부피일 때 요만큼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는 요거의 절반이 있겠죠. 왜냐하면 10부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 전 단계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린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용기원이 있을 거예요. 용기원은 10부피예요. 용기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1atm 여기는 그대로 쓸 거예요. A 0.4 여기는 C는 1.6이에요. 얘네가 차지하는 부피는 20부피라고 지금 계산했어요. 근데 여기는 몇 부피라고 지금 써 있어요. 아예 10부피라고 써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A하고 C가 있을 건데 A하고 C가 있을 건데 용기의 부피가 2배 차이 나니까 요건 딱 절반인 얼마큼 있겠어요? 0.2 여기는 얼마큼 있겠어? 0.8만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조차도 압력은 1atm이 되겠죠. 왜냐면 위에 여기 피스톤 대기압이 몇 번째 얘기하지만 이 대기압 때문에 요 코크를 열었다는 얘기는 요게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럼 이 하나의 공간은 몇 기압이 될 때까지 뭔 부피 변화가 일어나느냐? 대기압과 같을 때까지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지 여기는 용기의 크기가 고정된 거고, 그럼 이 부피 변화는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로 조정이 되겠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코크를 잠그고 여기 용기2에 있는 거랑 얘랑 반응시킨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도 어쨌거나
A가 0.6이 되겠죠? 더해보면은 C는 2.3몰이죠? 그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 나에서 여기서 반응해서 나온 거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을 써보게 되면은 반응식은 여전히 이 상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 반응, 나중을 쓰고 맨 처음에 A는 얼마큼 있었어요? X몰이 있었습니다. X몰. 얘는 X몰이 있었어요. 몰은 우리가 안 쓰고 있었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C는 Y몰이 있었어요. 그쵸? 그때 B는 얼마를 반응시킨 걸까요? 지금 맨 처음에. 아까 계산했죠? V가 0.1로 했잖아요. V 어딨나? V 0.1이니까 이것도 PV NRT에서 압력과 부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V가 나올 텐데 V는 0.1이라 했으니까 이 안에는 1몰이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P가요. 따라서 B는 맨 처음에 얼마요? 1.0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반응해서 나온 게 이건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려보면은 최초에는 어떤 상태냐? 최초는 자 여기에 용기 부피는 10부피 여기는 어쨌거나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왜냐고? 여기 20이냐고? 20 아니죠. 왜냐면 여기는 이 실린더 공간은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몰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Z로 나왔겠죠. 이게 Z 부피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건 이때는 A가 X몰이 있었고 C가 Y몰 있는 상태에서 B를 얼만큼이요? 1몰과 반응시킨 거예요. 1.0. 그렇죠? 이 상태를 지금 내가 쓴 겁니다. 당연히 이때 용계 부피는 용계 압력은 여기도 1atm 여기도 몇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상태니까 이것도 1atm이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의 역으로 우리가 타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반응해서 이렇게 된 거고 요게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A는 0.6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2.4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때 B는 있어요, 없어요? B는 없어요. B는 지금 빵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B는 1.0이 다 쓰인 겁니다. 그러면 C는 얼마큼 되겠어요? 2대 1대 2니까 개수비가 얘는 2.0이 생긴 되겠죠? 그러면 A는 2.0몰이 사용된 거죠. 그럼 우리는 X하고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X하고 Y, X는 뭐 어디서 이거 빼니까 0.1 되겠어요? 2.6이 되겠죠? 2.6? 2.6몰. 그 다음에 Y는 더해서 2.4는 이게 0.4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결정됐죠? X는 2.6몰이네요. 그 다음에 Y는 몇이에요? 0.4몰입니다. 그러면 이 Z가 몇이겠냐? 아까 둘이 더했을 때 2몰일 때 20이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3몰이잖아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30이 되겠죠? 이거 30? 그렇죠? 그 Z는 30이에요.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죠. 문제에서 yx 곱하기 이거니까 이거 구하랬잖아요. 이거. 이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x는 2.6 됐죠? 그 다음에 y는 0.4 됐죠? 그 z는 30으로 구했네요. 요게 답입니다. 그렇죠? 뭐 나눠보면은 이건 뭐 2로 나눠보면 뭐 2, 뭐 13 되겠죠? 2 대 13이죠? 그래서 곱해보면 60분의 1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사전에 기체 관련된 기본적인 성질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고, 그리고 차근차근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했어요. 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이거 가끔 어쩌다가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이런 문제 풀잖아요. 그럼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문제를 주기적으로 자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풀 때는 이게 뭔가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비슷한 문제를 그래도 너무 이제 무슨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접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비슷한 문제를 계속 접해봐야 그래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풀기를 바라는데 이런 거는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끝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못 푼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기체 성질 이해하면은 그래도 차근차근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문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봅시다.